이 정적분의 활용 2페이지 아래쪽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곡선 x는 y-1, y-a를 나타낸 것이다. 요 색칠한 도형의 넓이가 3분의 4일 때 상수 a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미지수 하나를 요구하고 있네요. 그러므로 우리는 식 몇 개만 있으면 구할 수 있다? 한 개만 있으면 구할 수 있다요. 자, 그런데 그 식이 어디에 숨겨져 있습니까? 도형의 넓이는 3분의 4라는 표현 속에 숨겨져 있죠. 왜? 우리는 도형의 넓이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자, 그래서 이 도형의 넓이를 봤더니 얘는 정적분 앞에 반드시 무슨 짓을 해야 된다?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식 하나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인테그럴 어디에서 어디까지? 1에서 a까지 이렇게 나왔어요. 얘는 x축을 쪼개야 됩니까? y축을 쪼개야 됩니까? y축을 쪼개서 직사각형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문제죠. 그러므로 y축을 쪼갰다. 엄청 작은 y가 dy 써주시고 여기에 x가 와야 되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그 x가 뭐로 표현이 된다? y-1, y-a, 즉 fy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y-a라고 이렇게 적어준 이 값이 몇이다? 3분의 4다라는 미지수 a를 포함한 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녀석 풀어나가시면 되겠죠? 풀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너무 귀찮으니까 얘 줘버릴게요. 자, 그러면 얘는 결국 인테그럴 1에서 a까지. 자, 인테그럴은 덧셈 뺄셈은 좋아하지만 곱셈 나눗셈은 싫어하므로 y의 제곱엔 마이너스 a 플러스 1y 플러스 a라고 이렇게 바꿔놓은 후에 dy는 마이너스 3분의 4다라고 적어놓고 적분을 해볼 겁니다. 자, 적분합니다. 3분의 1y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의 y의 제곱 플러스 ay 이렇게 되겠죠? 1a 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3분의 4다라고 나왔어요. 자, 우선 a부터 전부 다 대입하겠습니다. 3분의 1의 a의 세제곱. 자, a를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1에다가 a의 제곱. 그리고 플러스 a의 제곱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3분의 1. 자, 여기에 1 대입하면 플러스 2분의 a 플러스 1. 그리고 여기에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요 값이 마이너스 3분의 4다라고 해서 좀 지저분하기는 하죠. 이거 앞에 붙일 필요 없는데. 죄송해요. 자, 좀 지저분하기는 하지만 예, 미지수 하나, 식 하나, a에 관한 식이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이거 뭐 해야 돼? 노가다기는 하지만 정리해야겠죠? 우선 제일 먼저 뭐가 되게 마음에 안 들어? 분수. 그래서 양변에 몇을 곱한다? 6을 곱하겠습니다. 그랬더니 2a의 세제곱이 됐어요. 자, 6을 곱하면 마이너스 3a 제곱에 a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6을 곱해서 6a의 제곱. 6을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3에 a 플러스 1 그리고 마이너스 6a는 자, 6을 곱하면 예 마이너스 8이라는 요런 식이 나왔네요. 자, 식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제곱항 정리하니까 뭐만 살아남습니까? 마이너스 a의 세제곱 하나 살아남네요. 자, 그리고 요번엔 제곱항 정리해봤더니 플러스 6a의 제곱밖에 없죠. 자, 그리고 a항 아닌가? 아니구나. 잘못했구나. 앞에 요게 있었네요. 마이너스 3a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6a의 제곱해서 플러스 3a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리고 a항 정리하면 마이너스 3a만 살아남겠고 자, 이제 상수항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수항 정리하면 마이너스 2가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3 보이네. 마이너스 2에 플러스 3 있고 요 녀석 넘어오면 플러스 8은 0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9는 0이야 라는 이런 식이 나오겠습니다. 자, 네,
좀 드럽네. 자, 우리가 요 3차 바꿔놓읍시다.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의 제곱 플러스 3a 마이너스 9는 0이다 라는 요 3차 방정식을 지금부터 인수분해해서 a 값을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보이는 거 있죠? 네. 둘둘 이렇게 쪼개면 손쉽게 보이네요. a의 제곱에 a-3이 보이고 3으로 묶으면 a-3이 보이네요. 그러므로 결국 이 식은 a-3에 a의 제곱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이 녀석이 0이 되기 위해선 a가 뭐가 돼야 돼? 허근이 나와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a가 3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a는 1보다 커야 돼 라고 나와 있어. 그리고 a는요, 좌표축상에 표현이 되고 있다는 건 실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얘는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결국 답은 뭐다? 3.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네. 여기까지 정리.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요. 3페이지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3페이지 위쪽에 있는 문제 풀어보세요. 답은 3분의 8. 자, 10초 후에 같이 풀게요.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요 문제 봤을 때 예, 기하 벡터 뭐 이런 거 공부한 학생들은 포물선을 배웠기 때문에 별 부담이 없는데 이 녀석을 봤을 때 와, 이거 무슨 그래프지? 라고 고민하는 학생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간혹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는요, 이런 문제의 답을 내기 위해서 좀 독특한 편법 스킬을 발휘하는 경우가 있어요. 서술형 평가에서는 쓰시면 안 되지만 답을 내는 데는 유용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 편법을 좀 알려드리고 정식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y는 x의 제곱 이런 그래프는 손쉽게 봤는데 이런 건 잘 못 봤어.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여기에 등장하는 이 녀석들을 모두 다 통째로 y는 x 대칭을 해서요, 문제를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솔루션 되겠습니다. 자, 전부 y는 x 대칭해버리면 우선 요 식은 뭐가 되겠습니까? x의 제곱은 y. 요거는 뭐가 되겠어요? x는 2. 요 식은 뭐가 되겠어요? y는 0이라고 바꿔질 거예요. 중요한 건 뭐다? 예, y는 x 대칭을 해서 만들어진 넓이나 원래 넓이나 넓이에는 변화는 없을 거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요 녀석을 그림으로 그리면 그래, y는 x의 제곱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지. 자, x는 2는 이렇게 생긴 그림이지. y는 0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지. 아, 요만큼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렇게 손쉽게 그림이 보일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풉니까? 인테그럴 위쪽에 있으니까 그냥 양수죠. 0에서 2까지. 요 함수식의 그래프 뭡니까? x의 제곱. 내가 뭘 쪼개고 있어요? x축을 쪼개고 있으니까 dx라고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하면
3분의 1의 x의 세제곱에 0에서 2를 넣었으므로 x자리에 2 넣으면 답은 몇이 되겠다? 3분의 8이 되겠다라고 요령이에요. 어차피 대칭이동해도 넓이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요. 자, 하지만 서술형 평가라면 맘대로 내 맘대로 저렇게 해버리면 감점이 될 수도 있겠죠. 점수를 안 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저 그래프를 그려야 합니다. 자, 그래서 저 그래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y는 x의 제곱은 알겠는데 저기 보이는 x는 y의 제곱? 요 두 그래프의 관계 서로 무슨 관계입니까? y는 x 대칭 관계구나 라는 거 보이시죠? 그러면 보는 거예요. 그래, y는 x의 제곱은 이렇게 생겼어. 그런데 얘가 y는 x축 대칭이 되게 되면 요만큼의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지. 그리고 요 그래프는 대칭하면 이렇게 되겠죠. 아, 빨간색처럼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냥 보자마자 그래 x는 y의 제곱은 이런 그림이야 라고 나오면 더 좋겠지만 이게 안 나온다 라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자, 어쨌든 나는 결국 요렇게 x는 y의 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냈습니다. 자, y는 2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y는 2 그리고 x는 0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의 넓이는 바로 빗금친 요 면적의 넓이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뭐 나머지는 똑같이 풀면 되겠죠? y축을 쪼개버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인테그럴 어디에서 어디까지? 0에서 2까지. y축을 쪼개니까 dy 이렇게 되겠지. 여기에 y가 오면 여기엔 x가 들어와야 되네. 그런데 그 x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 y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요. 결국 요 녀석 계산하면 3분의 1 y의 세제곱에 0에서 2까지 답은 몇이 되겠다? 3분의 8이 되겠다라고 요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보통 y축 기준으로 푸는 문제도 많이 나와요. 왜? 한번 꼬우고 싶은 거야. 너희들이 되게 불편하게 심리적으로 만들어내고 싶은 거야. 자, 그러면 지금부터 아래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있는 문제 푸세요. 답은?
같이 풀까요?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 같이 풀까요? 자, 이 문제는요. 우리가 지금 배우는 정적분 외에 수학 하에서 배운 개념이 하나 포함이 돼 있어요. 그 개념의 제목은 뭘까요? 수학 하에서 배운 개념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 개념을 모르면 이 문제를 풀 수 없습니다. 개념의 제목은 거기까지 정리가 안 됐어요?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문제 상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함수 y는 n분의 1의 x의 n제곱의 그래프와 x축 및 직선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sn이라 할 때, 그래서 도대체 이 그래프가 어떤 개형을 가진 그래프인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n 자리에 1이 들어간다면 y는 x라는 그림이 되겠죠. 두 번째, 2가 들어간다면 2분의 1 x의 제곱이 될 거예요. y는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이 될 거예요. y는 4분의 1의 x의 4제곱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보면 항상 이런 식으로 그리고 3중근이니까 이런 식으로 4중근이니까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그래프와 x축 및 직선 x는 1, x축 및 직선 x는 1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했으므로 바로 이런 도형이 될 거예요. 맞습니까? 자, 이 도형의 넓이를 SN이라고 하겠다요. 그럼 뭐 구해보면 되지. 그래, 인테그럴, 여기선 x축을 쪼개야 되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나는 x를 쪼갤 거니까 dx라고 쓸 거야. 그럼 여기에 y를 적어야 되는데 y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n분의 1 x의 n제곱이라는 이와 같은 식이 보이네요. 자, 요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려는 뭐다? sn이다예요.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네. 자, 그래서 요 녀석 적분 풉니다. 자, 얘는 뭐가 되겠어요? n의 n 플러스 1분의 1에 x의 n 플러스 1제곱 0, 1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x 자리에 1 집어넣었더니 그냥 이 식은 뭐가 되더라? n의 n 플러스 1분의 1로 나오더라. 여기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S1부터 시작해서 S10까지 모두 다 더하래요. 그래서 요구사항 S1 더하기 S2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S10을 표현을 해봤더니 그래, S1은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S2는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S3는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계속 진행해서 S10은 10 곱하기 11분의 1이더라. 요 값을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어요. 자, 선생님이 수학하에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얘들아, 여기에 숫자 곱하기 숫자분의 1이 연달아 계속 나오면 무슨 개념이다? 혹은 식분의 식이 연달아 계속 나오면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다. 아주 전형적인 부분분수로의 변형이다예요. 기억나십니까? 기억나? 부분분수로의 변형이 뭔지? 예, 공식 한번 2개짜리 정리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모 곱하기 모분의 1이라는 구조가 나오면 b-a분의 1에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로 바꿔서 푼다요. 자, 그래서 봤더니 b-a는 그래 2 빼기 1은 1분의 1이니까 3 빼기 2는 1분의 1이니까 써줄 필요 없죠? 얘만 써주면 되겠습니다. 즉 이 식은요 1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더하기 땡땡땡 더하기 10분의 1 마이너스 11분의 1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자, 부분분수로의 변형의 묘미는 지워지는 손맛입니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이렇게 지워져서 여기까지 가겠네요. 결국 1-11분의 1이 돼서 답은 11분의 10이 되겠다라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부분분수의 변형 계속 나오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잊지 말고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됐죠?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자,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여기까지 정리하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자, 두 함수 y는 fx와 y는 gx가 있다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래서 선생님 fx를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자, 그리고 gx를요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볼 거예요. 자, 이와 같이 구간 A, B에서 연속일 때 y는 fx와 y는 gx 및 두 직선 x는 a 그리고 x는 b로 둘러싸인 빗금친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어떻게 문제를 풀면 되냐면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이만큼의 직사각형의 넓이에서 요 아래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넓이를 빼면 내가 원하는 직사각형의 넓이만 더할 수 있겠지. 맞습니까? 자, 요 논리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얘를 어떻게 푼다? 여기에서는 높은 게 파란색이고 이쪽 구간에서는 높은 게 빨간색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 인테그럴. 내가 만약에 A에서 B까지의 면적을 구한다라고 하면 무슨 축을 쪼갠다? X축을 쪼갤 거니까 dx라고 쓰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이 y 값은요. 어떤 쪽에서는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양수가 되지만 파란색에서 빨간색을 빼면 음수도 나오잖아. 이거 곤란한데? 곱해지는 세로값이 양수가 돼야 되니까 A 몰라? 절대값 쳐야지. 그러므로 얘는 fx-gx 혹은 반대로 쓰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넓이는 이렇게 구할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풀 때는 절대값을 결국 풀어내야 되지. 맞습니까? 절대값 안을 0으로 만드는 x값. 얘들아, fx-gx가 0이 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fx와 gx의 함수값이 같다는 얘기지. 그 구간은 어디다? C에서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풀 겁니다. 인테그럴 A에서 C까지는 그래 양수화 시켜야 되니까 큰 것에서 작은 걸 빼야지. 자, 파란색이 gx니까 gx에서 나는 fx를 뺄 거야. 그리고 가로 dx 작업을 해줄 거야. 그리고 이쪽 구간에서는 즉 C에서 B 구간에서는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야 되니까 높이 있는 빨간색 fx에서 아래쪽에 있는 gx를 이렇게 빼서 세로 작업을 하고 가로 라인으로는 아주 조그맣게 잘라진 x를 곱해버릴 거야 라고 이렇게 풀 수 있다. 되겠습니까? 네. 자, 똑같은 얘기가 아래쪽에 진행이 되고 있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위와 똑같은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으므로 아래쪽에 있는 개념은 여러분이 위와 똑같은 패턴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정리하셨나요? 예. 10초 뒤에 같이 할게요. 마무리 지으세요. 자, 해볼까요? 저 넓이를 구하고자 한다면 인테그럴 A에서 B까지의 넓이를 구할 거다. 쪼개버린 축은 Y축이므로 dy를 써놓는다. 자, 그런데 x라인이 양수가 나와야지 넓이가 될 수 있으니까 절대값 치고 fy-gy 하면 되겠다. 하지만 절대값을 벗겨내서 풀면 인테그럴 A에서 C 구간에서는 빨간색 gy네요. gy에서 fy를 빼야 한다. 그리고 dy 그리고 더하기 위쪽 인테그럴 C에서 B 구간에서는 큰 값이 파란색이므로 fy에서 gy를 빼야 한다. 그리고 dy 이렇게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진양 교재죠?